아, 여기 이마에 뭐가 나서 아파 죽겠어요. 약 좀 바르고. 이게 효과가 있나 모르겠다. 아파. 전형적인 봄 날씨입니다. 바람 많이 불고 날도 흐리고 이제 하늘이 누렇게 되겠네요. 아, 세상에, 차가 집 앞에서 꼼짝도 안 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. 지난 주말에 저희 부부 결혼 16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. 야, 16주년. 그리고 저희 큰아이가 이제 15살 되고, 그 다음에 13살, 11살 이렇게 되는 건데요. 몽골에 산 지가 10년 반, 10년 6개월 정도 됐는데, 저희 결혼 생활 대부분을 이제 몽골에서 보낸 셈이죠. 뭐 저희야 결혼 생활만 그렇다 치더라도 저희 아이들은 뭐 인생 대부분을 몽골에서 보냈죠. 특히 막내는 돌 되자마자 와가지고 한국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죠. 놀러 간 거 말고는. 애들이 커가면서 그런 게 조금 힘들긴 하더라고요. 뭐 일단 제가 해외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가장 큰 이유가 아이들 교육 때문이기도 한데, 뭐 그런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했지만 학교 이외의 것들은 커가면서 애들이 할 게 너무 없으니까.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뭐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집에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. 나가도 뭐 딱히 어디 갈 데도 없고, 그러니까 지내면서 보고 이렇게 조금 생각할 거리들이 너무 적다. 뭐 언제까지 자연만 보고 살 거야. 그죠?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, 학교도 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뭐 그냥 그럭저럭 뭐 다녔긴 했지만 이제 대학을 준비해야 되니까. 근데 몽골에 있는 학교들이 대학 입시 결과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막 고민을 이제 애들이 커가면서 하는 거죠. 아니 뭐 그런 아이들 교육 문제도 있고, 저도 그렇고. 제가 몽골에 온 지 한 4년 차 됐을 때, 아, 이제 몽골에서 벗어나야겠다, 못 살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. 그래서 2019년도 말에 처음으로 카자흐스탄을 가서 카자흐스탄에서 사업을 해볼까, 이 동네는 살기 좋네 라고 생각했던 차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뭐 한 3년 아무것도 못하고, 2년 전에 이제 간신히 법인 세워가지고 사업이 어떻게 되는가 상황 보고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해야지 뭐 어쩌고저쩌고 1년 미뤄지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, 사업을 들어가서 키워볼까, 잘 되면 들어갈까, 이런 변수들이 너무 많거든요. 제 중심으로 이제 움직이다 보면은. 근데 그래도 계속 조금 망설여졌던 거는 아이들 학교가 사실 제일 조금,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썩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요.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,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를 급히 알아보고서 거기는 학교가 굉장히 좋더라고요. 뭐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제 저를 싫어하는, 왜 몽골 싫어하면서 몽골 비하하면서 몽골에 살고 있냐라는 몽골 사람들이 좀 있죠. 근데 저는 몽골을 싫어하지 않습니다. 몽골에 올 때도 호불호가 있지 않았어요. 몽골이 뭐 좋다 싫다 이런 생각 전혀 안 했고, 그냥 직장 일하러 온 거죠. 저한테는 몽골이 직장입니다. 직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뭐 이직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. 근데 이건 단순히 이제 직장이 아니라 이제 국제적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 이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더 쉽지가 않죠. 한국으로 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살 거면서. 그러니까 조금 그 행간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, 한국에 갈 능력도 안 되고 돈도 안 돼서 몽골에 이렇게 비비적거리고 살면서 왜 몽골을 이렇게 비하냐라고 얘기하는데, 전 정말 이해가 안 돼요. 왜 자기 얼굴에 침을 뱉죠? 몽골 사람이 몽골 스스로를 비하하는 거잖아요. 몽골에 사는 외국인들은 돈 없고 능력 없는 애들만 살고 있어, 너도 똑같지? 라고 몽골 스스로를 굉장히 낮춰서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, 저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서로 몽골을 낮춰서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. 저는 좀 자격지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아니 뭐 어쨌거나 뭐 맞죠. 사실 한국에 못 들어간 건 맞습니다. 진짜 그게 뭐 어떤 뭐 경제적이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,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는 여기 몽골에 없었어도 사업을 계속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한국에서 살아도 상관이 없긴 했어요. 근데 이제 아이들 학교 때문에 계속 이제 몽골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못 들어갑니다. 지금 예를 들어서 큰애가
지금 9학년이니까 중3이긴 한데 내년에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는 거죠. 한국 나이로 따지면은. 근데 여태까지 국제학교에서 미국 학교에서 학교 다니다가 지금 갑자기 고등학교로 한국에 돌아가서 고등학교에 던져놓으면 걔가 뭐 적응을 하겠습니까? 당연히 한국에 못 들어갑니다. 그래서 어디든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어디든 좀 괜찮은 교육 환경을 찾아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고요. 한 달도 안 걸렸죠. 말레이시아로 가자라고 결정을 한 게, 마음을 굳힌 게. 그래서 지금 둘째, 셋째는 입학 허가가 났습니다.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KTJ라는 학교고요. 30년 된 학교입니다. 30년 넘었죠. 35년 정도 된 학교고, 그 10대 술탄, 그러니까 국왕 이름입니다. 그러니까 왕립학교예요. 이름이 뭐였어요? 꼴레즈, 뚜앙까, 자파른가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. 그게 국왕 이름이거든요. 이제 이름을 붙인, 예전에는 귀족들이 다니던 사립학교인데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큰 학교입니다. 10만 평 정도 부지가 되고, 뭐 건물을 외관은 조금 낡았어도 요 뭐 계속 이제 관리를 잘 하고 있어서, 그리고 이제 미국, 영국, 중국을 제외하고 국제학교 순위를 봤을 때 전 세계에서 2위를 하는 학교입니다. 뭐 명문고등학교죠. 근데 아예 명문고등학교 사실 저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.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입시 결과였고요. 옥스브리지에서 영국 명문대랑 미국 하버드부터 아이비리그 줄줄 좋은 학교를 엄청 많이 보냈더라고요.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하실 수도 있어요.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면은 뭐 학교가 뭐 중요하냐, 뭐 맞긴 맞는 말인데, 저는 제 아이들을 뭐 과대평가하고 싶진 않고요. 예를 들면 아이들이 요만큼 할 수 있는데 좋은 학교 가서 요만큼 더 잘할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욕심을 내는 거고,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. 니들 이제부터 올 A 못 받으면은 저희 시골에 있는 학교 보내버린다라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. 학교 찾아, 좋은 학교 찾아가지고 가는데. 그래서 둘째, 셋째 입학은 결정이 났고, 첫째는 그 GCSE, 그러니까 영국으로 따지면은 고등학교 졸업 과정에 걸리는 학년이라서 내년에 아무데도 안 받아주더라고요. 그래서 1년 더 미국 학교를 다니다가 입시 준비를 하려 다시 영국 학교를 옮기든지 미국 학교를 계속 다니든지, 그거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. 말레이시아는 신기한 게 보증금을 냅니다. 입학할 때 돌려받는 돈이긴 한데 디파짓을 내야 되는데, 저 말레이시아로 들어가는 거는 뭐 거의 확정됐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래서 학생 비자 받고 저희는 가디언 비자 받고 해서 아이들 학기 이번 학년 끝나면 6월 말쯤 한국 가서 한 달 정도 있다가 8월 25일인가 계약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 한 달 전이나 뭐 하여튼 들어가서 집도 구해야 되고 차도 구해야 되고 뭐 이제 준비할 게 많죠. 이제 저는 몽골에 일 있고 하니까 자주 오긴 해야죠. 하지만 말레이시아에서 여기 오는 게 너무 멀어요. 10시간씩 걸리니까. 사실 카자흐스탄이 좋긴 좋거든요. 살기는 알마티가 살기가 좋긴 한데, 왜냐면 일단 유럽과 아시아 중앙에도 있고 문화도 굉장히 다양하고, 저는 그 1년 내내 여름인 나라는 지금도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듭니다. 사람이 좀 사계절에 있는 데서 좀 살아야죠. 뭐 일단 뭐 학교 찾아가는 거니까. 그리고 얼마 전에 뭐 어디 사이트에서 아시아 국가에서 생활비 비싼 나라들을 쭉 뽑았더라고요. 1위는 뭐 보나마나 할 거 없이 싱가포르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전쟁 상황이라서 조금 비이상적으로 높이 올라와 있는 것 같고, 그 다음이 홍콩, 그 다음이 서울 순입니다. 그리고 쭉 봤더니 쿠알라룸푸랑 울란바타르랑 거의 생활비 드는 게 비슷해요. 한 달 생활비가 뭐 3,000불 정도 드는 것 같고, 알마티가 2,000 얼마,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. 거기서는 몇백 불 차이 나니까. 어쨌거나 참 몽골이 비싼 나라긴 하죠. 소득 수준이 절반인데 물가 수준은 거의 같다라고 하는 거니까 살기 힘들어진 거, 살기 빡빡한 건 맞죠. 일단 이 부분은 표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좀 국가별로 정리는 했고요. 이제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몽골 울란바타르, 그리고 지금 이사 가려고 하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, 이사 갈 뻔했던 카자흐스탄 알마티, 이렇게 세 개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로 도시별 생활비 지수를 보시면은 쿠알라룸푸르와 울란바타르가 거의 같습니다. 이게 인덱스에다가 100을 곱하면은 대충 달러로 생활비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쿠알라룸푸르는 3,300불, 뭐 3,250불, 알마티가 생각보다 낮습니다. 2,800불, 뭐 이렇게 그냥 대략적으로 뭐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알마티가 생각보다 낮아가지고 굉장히
굉장히 놀랐습니다. 그리고 이제 주요 지표들을 보시면은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쿠알라룸푸르가 제일 싸고요. 울란바타르가 제일 비쌉니다. 알마티도 꽤 비싼데 아마 조금 작은 집들은 좀 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것 같고, 세 도시 중에서 울란바타르가 가장 비싸고요. 생필품 지수는 알마티가 제일 싸죠.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에서 무관세로 러시아 물품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쿠알라룸푸르와 울란바타르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런데 외식 지수는 알마티가 꽤 높습니다. 다만 이제 구매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자흐스탄하고 말레이시아하고 1인당 GDP 수준은 비슷한데요. 도시에 사는 거주자들의 구매력을 봤을 때는 거의 2배 차이가 난다고 조사가 됐고요. 울란바타르와 쿠알라룸푸르는 3배 차이가 납니다. 생각보다 울란바타르가 생활비가 꽤 비싸다는 걸 아실 수 있고요.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국가별로 한 겁니다. 왼쪽은 이제 도시별로 한 건데, 국가별로 봤을 때는 오히려 몽골이 말레이시아보다 더 라고 보시면 됩니다.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쿠알라룸푸르 임대료가 좀 비싸고 지방은 많이 싸거든요. 근데 이제 몽골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지수가 확 올라간 게 아마 지방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고만고만하게 모여 있는데 몽골이 27위로 가장 높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국가 삶의 질 같은 경우에는 몽골이 빠져 있더라고요. 그래서 왜일까 봤더니 제가 이제 하나하나 수치를 봤는데, 의료복지나 교통체증 뭐 이런 것들은 그 몽골이 합산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전체 삶의 질의 순위에선 빠져 있는데, 그래서 일단 말레이시아랑 카자흐스탄만 좀 보시면은 말레이시아는 한국이랑 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구매력은 좀 한 20% 정도 차이 나고 안전지수가 좀 떨어지죠. 의료복지도 나쁘지 않습니다. 생활비가 확실히 낮고요. 부동산 가격도 꽤 낮고, 교통재정은 비슷한 수준, 오염지수도 비슷하고, 범죄지수가 오히려 말레이시아가 낮습니다. 그리고 카자흐스탄도 꽤 낮죠. 21위가 돼 있고요. 주요 국가 범죄지수만 보면은 몽골이 생각보다 높습니다. 생각보다 저는 되게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생각보다 안전지수도 낮습니다. 낮고 범죄지수가 높습니다.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8위. 야, 북한이 그 와중에 범죄가 저렇게 많단 말이야? 그리고 말레이시아와 카자흐스탄은 12위, 15위.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저 밑에 있네요. 어쨌든 한 중간 정도 되는 말레이시아나 카자흐스탄이나. 그다음에 의료복지 지수는 몽골은 포함이 되지가 않았습니다.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생각보다 12위 정도 나쁘지 않고, 카자흐스탄이 생각보다 안 좋네요. 오염지수는 미얀마, 레바논 다음이 몽골, 누구나 다 예상했던 결과인 것 같고요. 카자흐스탄이 생각보다 높죠. 이게 겨울에 특히 알마티 지역이나 이런 쪽에 그 매연이 너무 심해가지고 꽤 높은 것 같고, 말레이시아도 꽤 낮은 편입니다. 한국도 낮은 편인데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차가 좀 막혀도 적당히 막혀야지. 집 앞에서 여기 500m 오는데 30분 걸린 것 같아요. 어쨌거나 몽골에 대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좋은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고 10년 넘게 저희 아이들 학교 잘 다니고 저도 일 잘하고 저희 가족들 다 무탈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니까, 저는 그것만으로도 몽골이란 나라에 감사해야 하는 입장이죠. 사실 하고 싶은 말이야 많지만 해서 뭐합니까? 그거 한다고 제 살림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, 한 말씀만 드리자면은 몽골이 그렇게 살기 쉬운 나라는 아니에요. 모든 면에서.